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40대 자영업자가 평균 하루 609명꼴로 이 폐업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이러한 창업에 나서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어떤 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가 갈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창업을 한다라면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 또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여러분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이에요.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시나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여러분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씩 시청자분들에게 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살살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들 여러분도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며칠 새로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의 규제가 약간 풀어주면서 지방이 갑자기 또 날뛴다고 해야 될까요? 지방이 지금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아파트 좋아합니다. 이제 그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갭 투자들이 몰려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보고 시세 차익을 보고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이제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규제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참고로 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쪽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부동산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시청자 여러분들과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소일섭 전문가와도 오늘 좋은 정보들 여러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다양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정말 갈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02-2638-3910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부동산 이야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뭐 호텔이라든지 또 모텔 이런 수익형에 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나 자영업종에 대한 이야기 먼저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지민 전문가께서 이야기 먼저 해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독일이 10.4%, 일본이 8.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2,500여만 명으로 보았을 때요. 인구의 10% 이상이 자영업자로 3,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자영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생계 유지가 가장 큰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려 82.6%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가업 승계가 1.3%, 기타가 1.8%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10대 자영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식업이 있고요. 슈퍼마켓, 숙박업, 제과점, 이용업, 미용실, 세탁소, 욕탕업, 노래방, PC방 등이 있습니다. 이는 월 평균 순이익과 매출액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책정한 10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느 업종이 가장 장수하는 업종일까요? 바로 숙박업입니다. 그럼 숙박업의 순이익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진흥원 통계 자료를 보면요. 순이익 부분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은 숙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은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23.92%로 94.3%가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자영업 이런 종류도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숙박업 쪽으로 좀 몰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숙박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어떤 이야기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네. 대기업의 수출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전반적인 업종이 다 그렇듯 숙박업도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박업 중에서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숙박업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7년 경제 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012년 이후에 두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주요 업종으로 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맹 업종을 살펴보니까 편의점이 무려 3만 개나 됩니다. 치킨 가게, 즉 통닭집이죠. 2만 5천 개고요.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14,000개로 2017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 개 업종이 전체 가맹점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이 편의점으로 4억 2,970만 원, 매달 3,580만 원을 벌었지만 영업이익은 1,860만 원, 한 달 순수익이 145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연 매출 1억 3,850만 원이 치킨점입니다. 그리고 1년 순수익은 2,360만 원 이외에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는 2,910만 원, 피자 햄버거는 2,520만 원, 주점 같은 경우에는 2,350만 원, 분식 김밥집이 2,2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만한 업종들 여러분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순이익이 또 높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업종 중에서 특히 숙박업이 수익률이 또 높은 걸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 내용들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수익형 자영업 수익률 1위가
숙박업인 이윤즉슨요,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많지 않고요, 고정 경비가 타 업종에 비해서 작게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숙박업 창업 시 초동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운영되는 동안에 소모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의 비용을 보면은요, 대출 이자, 광고비, 인건비, 즉 전기세, 물세, 세탁비 포함 소모품비 정도인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의 융자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팁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 시에는 큰 부담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적은 금액을 통해서 나중에 뭐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다면 숙박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박업도 종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소일섭 전문가에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숙박업 하기 전에요. 지금 김지민 전문가님께서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1년에 혹시 창업이 몇 개가 신규가 서로 생기는지 아십니까? 1년에 60만 개가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1년에 몇 개가 문을 닫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려 58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날까요? 뭔가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뭔가가 내가 뭐 실수자든 뭐 투자든 왜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동량으로만 피자집 하면 괜찮아. 무슨 피자집, 무슨 프랜차이즈를 하면 괜찮아. 이런 말 기동량으로만 듣고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하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럼 나도 저걸 하면은 그 매출을 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에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사실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무엇을 창업하실 때는 참고로 왜 통닭집하고 피자집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꼼꼼히 잘 살펴보면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창업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중화요리집을 아주 정말 크게 하셨어요. 한 2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아세요? 중화요리집의 트렌드가 요즘은 뭐 매운 짬뽕 하나로만 또 승부를 보는 데가 있고 또 뭐 우동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데도 있고 뭐 손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틈새 시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뭐 짬뽕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뭐 공짜. 물론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20년 넘게 자리를 고수했는데도 결국은 문을 닫고 지금 의류업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전문가랑 상담을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과연 옷가게가 몇 개 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떡집이 몇 개가 있는지, 그래야 여기에 분석을 해서 매출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뽑을 수 있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잘 되니까 차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차리려면 이 가게 앞에서 저녁 때 장사할 것 같다 그러면 저녁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매일 한 일주일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 뭐 숙박업 트렌드가 숙박업 쪽에 많이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또 뭐야? 손실을 보는 분들도 있고 수익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는 것 쪽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행 가면 뭐 1박 2일도, 뭐 2박 3일도, 3박 4일 가면 보통 펜션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리조트나 콘도나, 요즘은 뭐 젊은 층들은 뭐 풀빌라라고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뭐 개인 수영장이 딸린 뭐 풀빌라나, 그 다음에 글램핑, 뭐 텐트 안에, 그 다음에 뭐 카라반, 이런 종류들, 여러 종류들이 지금 또 숙박업에 새롭게 트렌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펜션들은 요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영장 딸린 부분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반 펜션에서 수영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풀빌라로 숙박을 올립니다. 이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거 낚였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뭐 숙박을 치면 보통 풀빌라로 사실 많이들 나옵니다. 저도 뭐 이 풀빌라에 대해서 5년 동안 분석을 많이 하고 직접 제가 가서도 겪어보고 했는데, 풀빌라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다. 예, 낚이셨습니다. 클릭하시면 4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네, 풀빌라가 8만 원이다. 네, 또 낚이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올리면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러 가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적은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야, 풀빌라가 4만 원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만 원을 클릭해서 가격이 싹 넘어가면 가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8만 원, 뭐 42만 원, 그리고, 뭐 4만 원이나 8만 원은 그냥 일반 펜션.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영장 있는 게, 예를 들어 스파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그 다음에 개인 전체 뭐 수영장 사용하는 건 뭐 20만 원대. 근데 개인 수영장 사용하는 것도 뭐 이렇게 가격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무려 뭐 90만 원, 10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또 집합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꼼꼼히 왜? 요것을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 어떤가요? 사진 속의 그림은 지금 제가 일부러 저작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뭐 해외 사진을 사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요거 하나에 몇 억씩 받으면 과연 수익이 나올까요? 요런 집합식 수영장 봤을 때 그림이나 이런 거면서 정말 아름답고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독채식을 원하는 이유는, 자, 내가 예약을 하면 둘이 가든 넷이 가든 여섯이 가든 독채는 뭐예요? 1층, 자, 2층짜리면 1, 2층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층짜리면 1층, 2층, 3층을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들은 같은 금액인데 방 하나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다 촘촘히 있는 집합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걸 또 화면 보시면 어떤가요? 화면 속에 요런 리조트들, 요런 풀빌라들, 숙박형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요런 화려함 속에 내가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반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꼼꼼하게 월 숙박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또 이렇게 숙박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고 나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보여준 것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 투자가 아니라 그냥 콘도처럼 회원권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회원권을 사서 내가 놀러 가는 데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자, 요렇게 개인적인 독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자, 요거 이제 개인적인 요 파란색들이 다 개인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독채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김지민 전무님하고 지금 현장에 탐문 답사를 갑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하고 현장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독채식으로 2층이나 3층 이렇게 독채식으로 해야 수익이 나온다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남한강에 있는 풀빌라인데요. 자, 요렇게 2층이나 3층 둘이 가도 좋고 셋이 가도 좋고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나오는 뭐 4만 원, 8만 원, 10만 원대는 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수영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을 보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대, 100만 원대인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펜션이랑 똑같다면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점. 요즘 숙박업 핫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이쪽으로 투자하려고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동량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서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 숙박업, 특히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숙박 종류 중에서도 맞는 전략들 세워서 여러분도 접근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와 맞춰서도 세미나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정보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소액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돼요. 1부는 지금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걸 주제로 함께 하고요. 2부는 역세권 투자는 어디에를 주제로 좋은 정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장소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과 부산 광역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지역 다르니까요. 원하시는 지역에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약 필수거든요. 02-1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숙박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좀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냐면, 숙박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 무엇을 할 때 또 아까 제가 창업을 할 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아무것도 노하우가 없는데 단지 주변의 말과 주변에 저게 잘 되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한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가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숙박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